캐나다 산불 매연으로 미국민 4천만 명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고 1,000억 달러 이상 경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의 65%가 과도한 팁 요구에 불만을 터뜨리며 반감으로 오히려 적게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 대법원에서 학자 융자금 탕감 계획을 무산시킬 것을 대비해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26만 1,000건으로 급증해 1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 대기업들이 하이브리드 근무로 대거 전환돼 절반 이상 비어있는 상업용 부동산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주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뉴욕과 워싱턴 DC 등 미국 동북부를 덮친 캐나다 산불 매연으로 4천만 명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것은 물론 올해 1,000억 달러 이상 경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산불 매연으로 미국 동부 대도시들에서는 호흡기 질환자들과 심장병 환자들, 뇌졸중 위험자들이 심각한 위험에 빠져 있으며 이들의 입원 치료, 야외 활동의 중단, 공공시설의 일시 폐쇄, 근로자 생산성 하락 등으로 미국에서만 1,250억 달러의 경제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후변화의 여파로 기온이 올라가고 건조해져 캐나다 초대형 산불이 촉발됐으며 미국 동북부를 덮쳐 적어도 사흘 이상 수천만 명을 고통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캐나다 산불은 전역에서 400곳 이상에서 발생했으며 그중 250곳은 통제하지 못하고 있고 동부 퀘벡에서만 150곳의 산불로 미국 동북부 지역을 회색과 오렌지색 연기로 뒤덮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필라델피아, 워싱턴 DC까지 캐나다 산불 매연으로 뒤덮여 재난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회색빛 또는 오렌지색의 재앙에 빠진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수요일과 목요일에도 지속되고 있으며 적어도 금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공기질은 최악인 400을 넘어 매우 건강에 안 좋다는 경보가 발령돼 있으며 시카고는 언헬시, 필라델피아와 워싱턴 DC는 그 아래인 300 이상의 위험하다는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지역에는 올 들어 처음으로 코드레드 건강경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각급 학교의 야외활동 대부분이 취소됐습니다. 주민들은 바깥에 나올 때는 마스크를 다시 꺼내 끼고 다니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앞이 잘 보이지 않아 항공기 운항마저 연발착시키고 있으며 뉴욕 양키스의 야구 경기는 취소됐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국립동물원이 목요일 문을 닫았습니다. 캐나다 산불 매연은 특히 호흡기 질환자, 심장병 환자, 폐 질환자, 천식 환자들을 심각하게 위협해 심장마비와 뇌졸중, 바람의 위험을 크게 높일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번 캐나다 산불 대기 오염으로 미국에서는 의약품 구입과 입원 치료 때문에 가구당 의료비에서 연 2,500달러씩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근로자들은 일을 중단하거나 줄이고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올해 1,250억 달러의 막대한 경제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CBS 뉴스가 8일 보도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미국민들의 65%나 과도한 팁 요구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용과 이발, 식당과 배달업종 등 상당수 업종에서는 고객들의 반감으로 오히려 팁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는 미국의 팁 문화가 역풍을 맞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민들의 3명당 2명이나 되는 65%는 과도한 팁 요구에 불만을 터뜨리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상당수 고객들은 과도한 팁 요구에 대한 반감으로 오히려 적게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상당수 업종에서는 팁 액수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CBS 뉴스는 지적했습니다. 미용실과 이발소의 팁 규모는 가장 많은 13% 감소했습니다. 식당들에서 팁은 8%, 음식 배달업종의 팁은 7%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Z세대인 10대와 20대, 밀레니얼인 20대 후반과 40대 초반, 그리고 남성들이 팁에 인색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대적으로 나이든 세대와 여성들이 아직 팁에 관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에서는 팬데믹을 거치면서 대면 서비스를 해야 하는 직종의 업종들에게 더 감사하려는 팁이 자연스럽게 늘어났으나 상당수 업소들에서는 기본 10 내지 15% 팁에서 18 내지 20, 25, 30으로 대폭 올려 불만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업소에서는 아예 팁을 전체 가격에 미리 포함시켜 부과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업종에서는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구인난 속에서 고용주들이 기존 종업원들을 붙잡거나 새로 고용하려면 임금과 베네핏을 올려주어야 하는데 이를 팁으로 대체하려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플레이션이 겹치면서 종업원들이 팁에 의존하는 정도가 심해져 과도한 팁 요구를 부채질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의 41%는 업주들이 종업원들에게 팁에 의존하게 만들지 말고 임금을 올려줘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CBS 뉴스는 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달 말 연방 대법원에서 학자 융자금 탕감 계획을 무산시킬 것에 대비해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안은 일괄 탕감을 재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연체를 최장 1년까지 유예해주고 올해 말부터 시행하는 새 소득 기반 상환을 활성화해서 소액씩 상환한 다음 길어도 10년 후에는 나머지 금액을 탕감받고 조기 종료하게 지원하는 방안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공개적으로는 6월 말 연방 대법원에서 학자융자금 탕감 계획에 대해 합법 판결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무산시에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바이든 행정부의 탕감 계획 무산시 대안으로는 첫째, 갑작스런 상환 재개로 연체와 디폴트가 급증하는 혼란을 막는 조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팬데믹으로 2020년 3월부터 3년 반이나 부과해온 학자융자금의 월 상환 유예를 8월 30일에는 종료해야 하며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동의해줘 9월 1일부터는 월 상환을 재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3년 반 만에 재개하는 데다가 올 들어 42만 명이나 해고된 대기업들의 감원 태풍 여파로 학자융자금의 월 상환금을 제때 내지 못해 연체하고 3개월 후에는 디폴트, 지불불능에 빠지는 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바이든 대안에서는 현재 연체로 분류하지 않도록 유예해주는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3개월인데 이를 1년 정도로 연장해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팬데믹 기간 중 졸업한 700만여 명이 상환 유예로 월 페이먼트 플랜을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연체로 분류되지 않도록 허용하는 유예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사유를 내세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둘째, 올 하반기에 시행되는 새로운 소득 기반 상환 프로그램을 대거 활성화해서 최대한 많이, 최대한 빨리 학자융자금을 탕감받고 빚에서 해방되도록 돕는 방안인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새 인컴 베이스드 페이먼트 플랜, 즉 소득 기반 상환 프로그램은 학자융자금을 빌린 미국인들이 월 수입에서 주거비와 식품 등 필수 지출을 제외한 가처분 소득에서 소정의 퍼센트를 정하고 소액을 상환할 수 있게 허용합니다. 월 상환이 재개되면 한 달에 평균 $350를 상환하게 되는데 새 프로그램으로는 한 달 $100 미만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다음 현재 20년이 아닌 10년 동안만 상환하면 그 이후에 남은 차액을 탕감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매달 적은 금액을 갚고 10년 후에는 남은 잔액을 전액 탕감받고 학자융자금 빚에서 일찍 해방되는 혜택을 보게 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에서 새로 신청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 26만 1,000건으로 급증하며 1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고용 열기가 식어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5월 고용은 한 달에 33만 9천 개나 늘어나 다시 열기를 낸 것으로 나타났으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급증해 6월부터 다소 냉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가 열기와 냉각이 뒤섞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새로 신청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6월 3일에 끝난 지난 한 주 26만 1,000건을 기록했다고 연방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주의 23만 3천 건보다 2만 8천 건이나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 2021년 10월 30일 이래 1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경제분석가들은 당초 23만 5천 건을 예상했다가 그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자 미국의 고용이 냉각되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주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에선 4만 8,850건이 접수돼 전주보다 5,200건 늘어났습니다. 텍사스는 2만 건이 신청돼 전주와 비슷했습니다. 오하이오가 17,000건으로 6,350건이나 급증했습니다. 뉴욕주는 13,800건으로 1,250건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비해 워싱턴 수도권에서는 버지니아에서 2,400건, 메릴랜드에서 1,600건이 새로 신청돼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이어갔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보다 일주일 늦은 통계인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직자 수는 5월 말 현재 157만 7천 명으로 전주보다 오히려 3만 7천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앞서 발표된 미국의 5월 고용 지표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급증과는 상반된 호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5월의 실업률은 3.7%로 전달보다 0.3%포인트나 올라갔으나 한 달에 33만 9천 개의 새 일자리를 늘린 것으로 연방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2월부터 4월까지는 한 달에 20만 명대의 일자리를 늘리다가 5월에는 30만 명대로 확대된 것이어서 미국의 고용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는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반면 대기업들의 대량 감원이 올 들어 42만 명에 달한 데 이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6월 첫 주에 급증하며 1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미국의 고용이 열기와 냉각이 뒤섞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구글이 직원들에게 일주일에 최소 3일간 출근을 의무화하며 단속과 인사고과 반영까지 공표하고 나섰는데요. 이렇게 구글을 비롯한 미국 대기업들이 재택근무 대신 일부 출근을 의무화하는 하이브리드 근무로 일대 전환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근무로 대거 전환돼 절반 이상 비어있는 사무실 등 상업용 부동산을 활성화하는 데 효과를 보게 될지 주시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입니다. 팬데믹으로 재택근무를 허용했던 미국 대기업들이 100% 출근 대신에 주 3일 출근을 의무화하는 하이브리드로 대거 전환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사실상 종료됐지만 종업원들이 유연한 근무를 선호하고 있어 100% 출근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고 주 3일 출근과 주 2일 원격 근무를 섞은 하이브리드 근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주 3일 출근을 의무화하는 하이브리드 근무를 강력히 시행할 것임을 전 직원에게 통보했습니다. 구글의 인사 담당 책임자는 전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대부분의 구글 직원은 주 3일 사무실에 출근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구글은 특히 주 3일을 출근하고 있는지 단속하게 될 것이며 출근 결과를 인사고과에 반영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구글은 100% 재택근무를 허용받은 직원들에게 주 3일 출근하는 하이브리드 근무로 전환할 것을 고려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구글은 또 앞으로도 원격 근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개발해 출시한 프로그램들은 모두 담당 직원들이 사무실에 나와 협업한 결과라며 같은 사무실 공간에서 함께 일하는 게 긍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상거래 소프트웨어를 제작해 공급하는 첨단 대기업 세일스포스는 이색적인 출근요도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세일스포스는 사무실에 출근하는 직원 수만큼 1인당 하루에 $10씩 지역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세일스포스는 직원들이 사무실에 출근하도록 권하면서 남을 돕는 이타심에 호소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파머스 보험회사는 9월부터 주 3일 출근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앞서 디즈니와 스타벅스, AT&T 등 대기업들이 출근을 의무화하거나 적어도 주 3일 하이브리드 근무로 전환했습니다. 주 3일 하이브리드 근무가 확산되면 아직도 절반 이상 비어있어 임대 수입과 건물 가치 하락으로 심각한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오피스 빌딩부터 상업용 부동산 문제를 해소하고 다시 활성화시키는 데 효과를 보게 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